안녕하세요. 반딧불이튜브입니다. 오늘은 MVVM 아키텍처와 패키지 구조 설명,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리팩토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MVVM은 뷰와 모델 이 두 개의 커플링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나온 하나의 아키텍처인데요. 일반적으로 MVP나 MVC 그리고 MVVM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Z팩을 내놓으면서 MVVM을 채택하는 라이브러리도 같이 내놨어요. 라이브 데이터라든지 뷰 모델 등등 내놓으면서 개발자들이 좀 더 MVVM 아키텍처를 구현하기에 쉽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현하게 됐을 때는 이런 플로우로 구현하게 될 텐데요. 보통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액션 트리거가 되겠죠. 트리거가 되면 이게 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알람에 의해서 호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가 되었을 때 뭔가 요청을 하겠죠. 이 요청은 CRUD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등 이런 작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요청한 부분은 보통 모델이 되겠죠. 참고로 이 모델은 엔티티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이런 모델 모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 값을 받으면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화면에 노티파이 하거나 뷰에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시퀀스가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요청을 하고, 그 요청받은 결과나 에러 값들을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간단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로직이 다소 좀 복잡하거나 여기에서 일부분의 모듈을 재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무거워지게 되겠죠. 위다 MVVM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라고 봤을 때 이러한 큰 플로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MVVM을 사용하게 되면 1과 2 그리고 3이 하나의 연속적인 플로우를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현 방법이겠죠. 하지만 with MVVM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번에서 2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됩니다. 즉 1과 2가 하나의 플로우가 되고 3은 독립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3번 결과값을 렌더링하는 부분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라이브 데이터라는 녀석입니다. 라이브 데이터. 라이브 데이터는 보통 뷰 모델과 같이 사용되겠죠. 뷰 모델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 라이브 데이터는 크게 패턴 중에서 옵저버 패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청을 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라이브 데이터에 넣으면 라이브 데이터를 구독하고 있는 뷰라든지 다른 뭔가 결과값, 응답값을 받아서 후처리해야 하는 그 모듈에서 그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독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플로우 하나의 스트림으로 처리되는 플로우가 굉장히 로직이 간소화되게 됩니다. 즉 요청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결과에 렌더링 하는 것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코드도 굉장히 간소화되어지게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로그인 페이지에 녹여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할 부분은 패키지 구조인데요. 먼저 아래쪽부터 한번 볼게요. 크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를 이렇게 따로 패키지를 분리해 놨습니다. 크게 주요 세 가지 모듈들이 있고요. 뷰와 그리고 모델이 있고요. 이 중간에서 뷰 라이브 데이터 역할을 하는 이제 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아래쪽에 구현부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인젝션을 통해서 나중에 디버그 모듈을 만든다거나 혹은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목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주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현체끼리 서로 알고 있으면 다소 좀 코드가 복잡해지거나 무거워지는 경향도 있고 코드의 가독성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구현부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공통 패키지가 있을 거고요. 이 패키지 내에서는 로깅 관련된 클래스라거나 혹은 상수 파일들이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젝션 폴더가 있고요. 클래스를 생성하고 리턴 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생성은 보통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오로지 뷰 모델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대부분 뷰와 모델의 상호 운영은 뷰 모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코드량을 줄이고 주요 처리 로직들을 뷰 모델 쪽으로 한 단계 더 레이어를 둬서 위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조금 이따가 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포넌트 코드가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라이트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스위칭을 할 수 있고요. 네, 한번 간략하게 패키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좌측에 패키지 구조를 보시면 커먼 있고 컴포넌트, 그리고 인젝션 모델, 모델 인풀, 뷰 인풀, 뷰 모델 인풀 있죠. 총 3, 4, 5, 6, 9개, 총 9개의 패키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로그인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클래스를 어떻게 이런 패키지 구조로 녹여낼 수 있는지 한번 코드 레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다소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작업을 해놓은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빌드 그래드 파일에 컴파일 SDK를 28로 바꿨어요. 기존에는 API 레벨로 29가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28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아직 Q가 정식 출시되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정식 릴리즈 되면 그때 다시 29로 올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SDK도 28이고 이제 빌드 툴 버전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이게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의 익스텐션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MVVM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나 뷰 모델 라이브러리도 따로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그래들 프로퍼티에서 보시면 유저 안드로이드 X가 툴로 되어 있습니다. 툴로 되어 있으면 뷰 모델과 라이브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무조건 추가가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프로젝트 생성할 때 옵셔널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번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그런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아마 3.5부터는 무조건 디폴트로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nable jetfire는 위에 코멘트로 설명되어 있다시피 자동으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있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게끔 해준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액티비티는 두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액티비티랑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플로우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네, 로그인 액티비티의 멤버를 보시면 로그인 스크린 뷰 모델이 있고요. 이 뷰 모델은 말 그대로 뷰 모델입니다. 뷰 모델을 구현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는 뷰 모델 providers.of 그래서 현재 컨텍스트를 넘겨주면 이 뷰 모델 인풋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뷰 모델은 보시다시피 뷰 모델을 익스텐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뷰 모델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abstract 클래스이고요. 오로지 onCleared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뷰 모델을 생성을 하고 있으면 컨텍스트별로 딱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 내부 코드를 보면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었고요. 이번엔 피어런트 컨텍스트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뷰 모델과 뷰를 차례적으로 인젝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관련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유즈 케이스 익스큐터가 있고요. 아래쪽에 토스트 뷰와 로그인 뷰를 차례적으로 인젝션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로드 유저 데이터를 수행하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갈 거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버튼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하라는 그렇게 유도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인데요. 상단에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는 별도의 로그인 트리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사인인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개의 또 버튼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걸 하나의 로그인 뷰로 칭해서 여기 로그인 트리거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고 이걸 로그인 뷰로 만들고 있습니다. 로그인 뷰 구현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파일은 뷰 모델이고요. 보시면 뷰 모델 구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로그인 뷰 가지고 있고, 액션 리스너는 로그인 뷰에서 뭔가 버튼 클릭이라든지 이런 트리거가 발생되었을 때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리스너를 달아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유저 라이브 데이터가 있고요. 이 라이브 데이터와 스로블 라이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라이브 데이터는 말 그대로 라이브 데이터의 응답값을 구독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데이터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 로그인 유저 케이스 익스큐터에 있는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처리를 할 텐데요. 처리하는 부분 뷰 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데이터는 안드로덱스 그 라이브 데이터에 있는 그 라이브 데이터이고요. 현재 파이어베이스 유저라는 엔티티 클래스가 있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이쪽에 옵저브 하고 있죠. 구독을 하고 있죠. 이 m 라이프 사이클 오너는 현재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인자로 넘겨주고 있고, 익명 클래스로 현재 데이터, 이 파이어베이스 유저 데이터가 뭔가 없으면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show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다시피 로그인 데이터를 처음에 onStart, 액티비티 onStart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받은 결과 값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연결하지 않고, 즉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즉 로그인 파이어베이스 유저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화면에 그리는 것을 하나의 플로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것까지는 1번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받아서 옵저빙, 구독자에게 구독하고 있는 옵저버에게 노티파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3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라이브 데이터에 옵저빙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라이브 데이터는 어떻게 트리거가 되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유저 데이터 익스큐터가 있죠. 처음에 로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onStart에 로드 데이터가 호출이 되게 되면 이 익스큐터에 의해서 로드 데이터가 호출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트리거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가지고 옵니다. OS에서 현재 커런트 유저,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가지고 오고요. 그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그대로 라이브 데이터에 set value를 해버립니다. set value. 멤버 변수인 라이브 데이터는 뮤추얼 라이브 데이터이고요. 뮤추얼 라이브 데이터는 그 라이브 데이터를 상속받고 있는데, 포스트 밸류나 set 밸류, 즉 밸류를 직접 set 할 수 있는 set 역할을 하는 그 구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를 받아서 후처리는 여기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그 결과값이 핸들링 되고 있는지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set 라이브 데이터를 하고 나서 하면 바로 이 구독한 옵저버에 의해서 이 익명 클래스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 실패하게 되면 로그인 버튼을 다시 보여주게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브 데이터에 옵저버가 있는데 리무브도 시켜줘야 하느냐, 그리고 리무브는 언제 하는 게 맞을까,
또 이렇게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라이브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크게 이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옵저버가 있고요. 리무브 옵저버, 그리고 getValue, 옵저버 forever, 리무브 옵저버 등등 있는데요. 저희는 방금 옵저버를 했으니까 리무브 옵저버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네.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옵저버라면 굳이 리무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죽어버리면은 이 옵저버의 동작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굳이 리무브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여기서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문서고요. 옵저버 메서드입니다. 방금 제가 사용한 메서드죠. 저기 보시면 이렇게 옵저버는 only 이벤트를 받습니다. 언제 액티비티가 스타트 되었거나 리준드 되었을 때, 즉 액티브 된 상태일 때만 받게 되고요. 만약에 그 오너,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디스트로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옵저버는 자동으로 리무브가 됩니다. 즉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삭제를 해야 할까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구독을 하거나 구독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코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스로어블 유저 라이브 데이터가 있는데요. 로그인을 실패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환경 또는 서버의 영향에 의해서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익셉션조차도 이렇게 라이브 데이터를 받아서 로그를 보여준다거나 또는 토스트 팝을 보여주기 위해서 렌더링 하게 되죠. 토스트 렌더링 하거나 혹은 다시 로그인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show 로그인 버튼으로 보여주어라 하는 로직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리스너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션 리스너는 각각의 뷰당 하나의 액션 리스너를 들고 있습니다. 위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 메서드는 뷰 모델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액션 리스너는 이 뷰, 로그인 뷰 인풀, 즉 구현체에서 다른 뭔가 트리거를 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성공했다거나 사인인을 요청한다거나 혹은 토스트를 렌더링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두 분리시켜 놨고요. 이러한 액션들을 액션당 하나의 모든 액션을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내에 호출하지 않고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다른 뷰나 다른 클래스에서 구현부에서도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물론 사이닝이나 리퀘스트 사이닝은 현재로서 크게 재사용될 일은 없겠지만 메인 액티비티라든지 다른 화면에서 충분히 사용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로그아웃이 된 경우에 다시 호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토스트 액션은 아마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션을 분리시켜놨고요. 이 액션들은 뷰 내에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이쪽 패키지에 위치시켜놨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번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네, 뷰 모델이고요. 뷰 모델 클래스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윅 레퍼런스로 이렇게 멤버로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스트 뷰도 멤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인, 유즈 케이스 익스큐터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현재 로그인 하면은 그렇게 다소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액티비티 리절트가 있고요. 여기는 사인인이 호출되었을 때 맞다면 파이어베이스, 어스 위드 구글, 역시 로그인 관련된 유즈 케이스에 포함된 비즈니스 로직이죠. 이쪽에 모두 다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뷰와 관련된 클래스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임포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로 시작하는 뷰의 패키지 네임스페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뷰와 이 모델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온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로지 구글 로그인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throw live data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도 카운트가 널이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널 포인트 익셉션을 만들어서 set value를 하고 있고요. 이쪽도 역시 성공적으로 로그인 되면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유저 데이터를 파이어베이스 라이브 데이터에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 이 라이브 데이터를 구독하고 있는 그 뷰에서 이제 후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익셉션 또한 마찬가지고요. 한번 동작되는 걸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칭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바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잠깐 못 보았을 텐데요. 코드 수정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드 유저 데이터를 할 텐데요. 여기서 set value를 없애고 exception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exception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throw of live data에 null point exception을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toast popup으로 이 메시지가 발생이 되겠죠. 발생시키고 아마 로그인 버튼이 다시 화면에 보이는 플로우로 흘러갈 겁니다. 보시면 로드 데이터가 호출되고 방금 포스트 팝에 보였죠? failure to retrieve 쭉쭉 뜨고 사인인 버튼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그대로 노출되겠죠? 또 이제 다시 정상 동작으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MVVM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1, 2, 3를 그대로 하나의 플로우로 가져갔다면 나는 1번에서 2번을 코드 재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화면에서 1, 2번만 한번 호출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코드 재사용이 힘들어집니다. 어찌어찌 코드 재사용을 하더라도 별도의 플래그를 둔다거나 혹은 추가 인자를 통해서 그 호출부가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몰라도 되는 도메인 이름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를 처리하거나 결과값을 렌더링하는 이 3번 부분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 3번이 사실 렌더 데이터 하거나 익셉션 핸들링 등등 있는데요. 익셉션 핸들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코드가 굉장히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지고 모델과 직접적으로 커플링이 생기다 보니까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코드를 잡아먹는 부분이 바로 에러 핸들링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별도의 라이브 데이터, 즉 익셉션을 라이브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이제 간소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렇듯 MVVM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이 SNS 앱을 만들 이 뒷부분에 아직 구현해야 될 코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모든 코드를 이제 MVVM 구조로 가져갈 거고요. 패키지 구조는 이렇게 9개의 이 패키지에 모두 적절히 분배해서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전부 다 한 번도 완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튜토리얼을 하면서 짧게는 뭐 2주, 3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길게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쭉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작업한 이 코드는 그대로 GitHub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스트링. 네, 다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 레거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커밋이고요. 현재 로컬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푸시. 네, 정상적으로 커밋이 되었고요. 이제 브랜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 이름은 이번 2번이겠죠. 튜토리얼 2 해서 apply MVVM. 오케이. 네, 브랜치가 생성이 되었죠. 네, 생성이 되었고 이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해서 네, 보시면 로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모트 브랜치의 마스터 그리고 처음에 생성한 크레이트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튜토리얼 1에 있는 이 브랜치가 볼 거고요. 그리고 방금 반영한 to apply MVVM이라는 브랜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